안녕하십니까. 태평양 법률협회에서 한국부를 담당하고 있는 랜디 주성철 목사입니다. 오늘은 미국의 정반대에 있는 아프리카 케냐에서 방송을 합니다. 지난 몇 주간 동안 케냐 나이로비에서 자동차로 10시간 이상 걸리는 곳인 캅시고리아라는 곳에서 목회자 후속 교육을 위해서 특히 성경 해석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을 쓰시겠다고 머나먼 아프리카까지 보내신 것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올해가 8년째 되는데 그동안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축복 그리고 많은 열매들을 보며 하나님께 무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슈는 부모 권리에 관한 것입니다. 저는 방송을 통해서 학부모들에게 수차례 언급해오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많은 학부모님들이 CPS 즉 Child Protective Service와 사회복지의 무서움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에 개탄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본 태평양 법률협회 사역을 하면서 CPS와 관련해서 많은 제보를 받았지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서 깊이 도와드리지 못한 것이 송구한 마음입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는 청취자 여러분들은 이 방송을 깊이 새겨 들으시고 주위에 고등학교 학생까지 둔 학부모들에게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쉽게 설명해서 일단 CPS와 사회복지사가 여러분들의 방문했을 때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들의 자녀를 빼앗길 수 있다는 아주 심각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먼저 케이스 스터디부터 말씀을 드린다고 그러면 한 두어 달 전에 있었던 일인데 남가주 얼바인에 사는 어느 젊은 엄마가 아이 때문에 전화를 주셨는데 아이가 경기를 자주 하는 바람에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2, 3년 동안 미국의 주치의와 전문의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아이에게 필요한 약을 투약하기로 했었는데 이 젊은 엄마는 한국의 의사 의견을 듣고 지난 2년 동안 약을 복용시키지 않았다는 것이 화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아이가 경기를 하니까 응급실로 옮겨졌고 오렌지 카운티 아동병원 즉 전국적으로 유명한 오렌지 카운티 칠드런스 하스피털에 입원하게 됐고 아이에 대해 모든 권리를 잃어버린 상태로 그저 병원 방문 정도 할 정도였습니다. 이 젊은 엄마는 저에게 전화 주기 전에 줌으로 주치의와 전문의,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등 의료계의 중요한 직책을 맡은 사람들과 인터뷰를 하면서 인터뷰한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아동학대로 판정하게 됐다는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어찌할 바 모르는 이 젊은 엄마는 저에게 전화를 주어서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내용들을 영어로 번역해서 본협회 상임 변호사와 대표에게 서신을 띄웠습니다. 그런데 이미 CPS 요원이 개입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협회가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주었습니다. 한 가지 희망적인 것은 한국에 있는 의사 의견이 존중되면 이 사건을 피할 수 있는 가능성도 보였는데 영어를 할 줄 모르는 이 젊은 엄마는 그냥 포기하고 만 것입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몇 가지 중요한 일들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일단 CPS 요원과 사회복지사가 개입되면은 그 누구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고 그저 그들의 판단에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젊은 엄마도 이들의 판결을 따르기로 하고 그들에게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만약에 CPS와 사회복지사에게 보고되면은 부모의 권리나 부모의 설명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법원에서도 부모의 그 심정 또는 상황 설명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런 일이 있기 전에 각 가정에서 준비해야 할 일들이 있는데 본 협회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은 리소스 단추를 누르게 되면은 그곳에 CPS 요원이 여러분들의 집을 방문하기 전 12단계 준비 과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영어로 준비되었지만은 혹시라도 한글 번역본을 필요하신다고 그러면 제 이메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rju@pji.org로 연락 주십시오. 그런데 우리 한국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병폐 중에 하나가 준비하는 과정을 소홀히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자녀에게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 대체적인 부모들의 생각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동안 한인 사회에서 일어난 일들을 종합해 보면 아동 학대로 접수된 일만 해도 10여 건이 넘습니다. 대략 아이들이 게임에 중독되어서 부모와 갈등해서 물리적인 행동으로 인해 접수된 아동 학대 케이스가 거의 다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부모가 무작정 매질하거나 아니면 따귀를 때리는 것은 아닙니다만 요즘 아이들은 부모로부터 듣기 거북한 말을 들었을 때에 금방 경찰에 보고하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걱정할 일이 아닌 것은 사회복지사는 상황을 접수하면서 서로 인간적인 방법을 찾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자칫 잘못하면 아이를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찾지 못한다는 그런 결론도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아이들이 CPS로 인해서 빼앗긴다면 그 아이들은 정부에서 선정한 포스터 홈에 맡겨지는데 이 포스터 홈이라는 것은 그저 아이들을 재워주고 먹여주는 일밖에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먹이는 것도 제대로 먹여주지 않는 일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데 이들은 대부분이 돈을 벌기 위해 포스터 홈을 운영하고 있지 심지어는 동성애자들도 이런 포스터 홈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우리가 아이들을 신중하게 다루어야 하는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말 안 듣는 아이를 그대로 방치하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최근에 아동 교육과 관련해서 좋은 방법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먼저 교회 교육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주일학교에 보내어 영적 교육을 시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는 평판입니다. 물론 우리는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요즘 부모는 믿지 않는데 그 가정 아이들이 교회 학교에 출석하는 일이 더 많아졌습니다. 둘째로 태권도나 운동을 장려하는 것도 아이들에게 참 좋은 교육이라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있는 테니스팀, 야구팀, 풋볼팀, 골프팀, 태권도팀 및 수영팀 등등이 아이들 교육과 인성교육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것이 조사 결과로도 나와 있습니다. 특히 태권도 교육은 인성과 육체 발달에 매우 좋다는 평판이 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자녀 교육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참으로 힘든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가정에 CPS 요원이 찾아오기 전에 기본적인 내용들을 아셔서 준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협회에서는 이 일을 돕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는 내용들을 이렇게 마련해 놓았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일단 CPS 요원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를 데려가면 저희 협회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심사숙고하시고 미리 준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에 대해서 본협회 한국부에서는 줌 강의를 준비하고 있으니 서너 가정만 준비해 주시면 무상으로 CPS 요원이 여러분들 집을 방문하기 전에 12단계를 준비시켜 드립니다. 필요하신 분은 rju@pji.org 또는 714-640-7471로 연락 주십시오. 다시 한번 전화번호는 714-640-7471로 주시면 성심껏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